근데 이제 역학 2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그랑지 해밀턴 역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라그랑지 역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챕터 8 라그랑지안 라그랑지 역학 라그랑지 역학의 그 첫 번째 하기 전에 우리 generalized coordinat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eneralized coordinate. 그 라그랑지 역학의 가장 파워풀한 점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스칼라량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뉴턴 역학에서 이제 다뤘던 거는 F는 ma라고 해서 이 F는 ma를 푸는 게 이제 뉴턴 역학이잖아요. 근데 요 F라고 하는 것, 이제 가속도 다 벡터량이죠. 벡터는 방향이 있고, 방향은 다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렇죠? 뭐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에서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도식화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방향을 고려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 그 어렵다면 어려운 점일 수가 있는데, 이 라그랑지 역학, 해밀턴 역학은 에너지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양인데, 이 라그랑지안을 정리를 해보면 이때 이제 그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스칼라량이죠. 그래서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라서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양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 수학적인 계산만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 시스템은 벡터량이잖아요. 그래서 벡터량을 스칼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 주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그 스칼라량인 이 카이네틱 에너지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가 주어지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벡터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라그랑지 역학에서의 이제 그 좋은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배울 건데,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은 어떤 컨스트레인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그 조건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artificial force,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이렇게 버스 안에서 버스가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잡아지고 있는 손잡이가 뒤로 밀리죠. 이걸 우리가 그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관성력의 대표적인 거는 원심력, 구심력처럼 회전운동에서 벌어지는 그 fictitious force, 그러니까 일종의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에 의해서 벌어지는 가짜 힘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런 그 어떤 숨겨져 있는 힘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역학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그 역학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코디네이트를 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X, Y, G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익숙해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지구나 어떤 그 이 스페리컬 좌표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때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있죠. 이제 뭐 로 파이 G로 표현되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있고요.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이러한 그 벡터량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맞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코디네이트를 설정을 하고 이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고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라그랑지 안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Q1, Q2, Q3라고 하는 그 generalized coordinate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generalized coordinate. 물론 이거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 뭐 이게 spherical coordinate, cylindrical coordinate, 이제 카르테시안 coordinate 여러 가지 coordinate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휘어진 좌표계도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얘가 그 이제 오토고널 하지 않은 좌표계에서도 해당이 그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우리가 센트럴 매스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레이티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벡터를 생각을 했을 적에 이거는 이제 3n degree of freedom을 갖고 있어요. n개의 입자, 그러니까 x, y, g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자유도 거기에다가 n개의 입자이기 때문에 3n degree of freedom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센트럴 매스 프레임을 우리가 쓰면요, 센트럴 매스 프레임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이 있고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이 있고요. 각각은 이제 3n degree of freedo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6n degree of freedom을 갖고 있습니다. degree of freedom이 늘어난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센트럴 매스 프레임은 우리가 센트럴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코디네이트예요. 왜냐면 레버레이티 프레임은 관측자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 오리진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만은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는 그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이 좀 더 근원적인 코디네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constraint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rigid body 문제라든가 이제 강체 문제 그리고 어떤 주어진 조건들이 문제에서 있습니다. constraint condition 어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도 우리가 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generalized coordinate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면요. generalized coordinate generalized coordinate 예를 들어서 이제 그 Q1 이라고 하는 건 그 generalized coordinate은 그 6n degree of freedom을 이제 갖고 있죠. 그 central mass frame에서는 그리고 laboratory frame에서는 이제 3n degree of freedom을 갖는데 일단 lab frame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x1, y1, g1 그러니까 그 particle 1에 대해서는 이제 x, y, g가 있을 것이고 2, x2, y2, g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개 입자니까 xn, yn, 뭐 gn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함수를 포함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Q2도 마찬가지입니다. Q2도 마찬가지로 뭐 x1, y1, g1 뭐 x2, y2, g2 해가지고 xn, yn, gn 그다음에 t 이제 이런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3n degree of freedom을 갖기 때문에 실제 이제 Q3n x1, y1, g1 쭉 해가지고 xn, yn, gn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함수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뭐 반대로 x1, y1, g1도 마찬가지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x1도 그 generalized coordinate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예를 들어서 이제 XYG 코디네이트를 그 rθ phi 코디네이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rθ phi 코디네이트를 XYG 코디네이트로 바꾸거나 그런 것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Q1, Q2 쭉 돼가지고 Q3N, T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1, Q1, Q2 해서 쭉 해서 이제 Q3N, T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거 물론 이제 X1, Y1, G1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N개 입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ZN에 대해서도 ZN의 함수가 이제 Q1, Q2 쭉 돼서 Q3N 시간의 함수 이런 식으로 그 인버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요거를 따질 때 저희들이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 티어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얘네들의 그 함수, 그러니까 Q1 이 함수가 Q1, Q2 Generalized Coordinate의 함수로 쓰여져 있는 XYG 또는 XYG 코디네이트로 쓰여져 있는 Generalized Coordinate.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서로 간의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Q1, Q2 해서 이제 Q3N 그 Generalized Coordinate를 X1, Y1, G1 뭐 해가지고 뭐 Z3N까지, ZN까지 N개 파티클인데 XYG가 있으니까요. 서로 이제 할 때 이거의 자코비안, 그 수리물리 시간에 아마 자코비안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리물리 시간에 자코비안을 아마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Q1을 이제 X1으로 미분하고 Q2를 이제 X1으로 미분하고 뭐 이런 쭉 돼가지고 Q3N을 이제 X1으로 미분하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Q1을 뭐 Y1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Q2를 Y1으로 미분하고 쭉 해서 Q3N을 YN으로 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Q1을 ZN으로 미분하고 Q2를 또 ZN으로 미분하고 그래서 쭉 돼서 Q3N을 이제 ZN으로 미분을 한 그 컴포넌트의 디터미넌트, 이걸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코비안이 0이 아니어야만 솔루션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코디네이트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re is a solution when Jacobian determinant is not zero.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게 되면 그거에 이제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의 얘 대표적인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이죠. 예,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원래 이제 XY가 있고요. XY에서 이제 이거를 그 벡터 R 하면 요 크기 R 그리고 세타.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가 R 세타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X, 이쪽에 Y를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보면은 얘가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세타가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할 때 얘가 이제 오메가 t 시간의 함수로서 일반적으로 쓰면요.
물론 여기서 세타도 이제 시간의 함수를 쓸 수 있지만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시간의 함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y도 마찬가지로 r sin 세타 플러스 오메가 t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x가 지금 그 r의 함수 그리고 세타의 함수 시간의 함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r 세타 t 함수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거를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잘 하면 요 r도 x, y 함수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의 함수로도 포함할 수 있고 세타도 마찬가지로 이 x, y 이렇게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할 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만 그거에 이제 그 일종의 이런 거는 매트릭스 각각의 그 관계식이 매트릭스 꼴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 꼴로 주어지는 그 관계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그 실제 강체 회전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x, y 좌표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r 세타 좌표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만 이거에 인버스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R 세타가 어떤 그 여기 인버스 매트릭스에다가 X, Y 이런 모양으로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 그러한 개념 때문에 사실 이제 자코비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r이 바로 x, y 함수로 이제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오메가 t 하면은 얘가 이제 x분의 y일 거기 때문에 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r은 이것으로 봤을 때 r은 이제 x, y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x, y, t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생각을 할 적에는 그 어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변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이 우리가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